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기업은 바로 그린플러스입니다. 국내 스마트팜 하면 딱 떠오르는 1위 기업이죠. 이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지금 투자하는 게 맞을지 그 매력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물론 기대할 부분 많습니다. 성장 가능성 분명히 있죠. 근데요, 그 장밋빛 전망만 볼 게 아니라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 요인들, 이것도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죠. 양쪽 다 봐야죠. 네, 투자 결정하시기 전에 꼭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할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린플러스의 가장 큰 무기, 역시 압도적인 시장 경험 아니겠습니까? 국내 스마트팜 시공 능력, 이게 무려 14년 연속 1위예요. 국내에서만 38만 평 이상을 지었다는 거고요. 네, 14년 1위. 실적 자체는 대단하죠. 네, 거기다 일본에서도 25년 동안 65만 평 이상 시공 경험이 있다는 건 기술력은 정말 확실히 검증된 거죠. 그 경험은 분명히 큰 자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이건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점이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스마트팜 보급률이 전체 원예 농지에서 한 1.2%,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 초기 단계군요. 그렇죠. 일본이 한 5% 되고 세계 평균이 17%인데 비하면 이제 시작인 거죠. 특히 지금 국내 시장은 대부분 한 80%가 공공부문 발주거든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네, 그러니까 민간 시장이 스스로 크는 힘은 아직 좀 약하다. 이 점은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그건 반대로 보면 앞으로 성장할 공간이 그만큼 크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장 동력도 확실히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제일 주목하시는 거 바로 호주 프로젝트. 네. 호주건. 전체 한 800억 원 규모인데 그중 첫 단계 300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곧 착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좀 지연됐던 투자자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네, 착공 예정이라는 건 좋은 소식이죠. 근데요, 이 첫 프로젝트조차도 그 투자자 문제 때문에 이미 한 6개월에서 8개월이나 지연됐던 적이 있어요. 그랬었죠. 네. 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착공이라는 말이 이번에는 진짜 지켜질지 또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건 계속 좀 봐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 프로젝트는요? 나머지 두 건 있잖아요. 4헥타르랑 6헥타르짜리. 그거는 이 첫 프로젝트가 한 60% 정도 진행된 다음에 또 지자체 개발 허가까지 받아야 시작할 수 있는 거라 구체적인 일정은 여전히 좀 불확실해요. 허가라는 변수가 또 있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호주 정권도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변수죠. 새 농업부 장관하고 곧 미팅한다는데 기존 MOU에 영향이 없을지 이것도 지켜봐야 합니다. 프로젝트 진행에 그런 불확실성은 있네요. 하지만 다른 사업도 봐야죠. 알루미늄 사업도 여기는 정말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루미늄은 꾸준하죠. 쿠팡에 들어가는 롤테이너, 성호 하이텍 북미 전기차 부품, 또 중동의 대형 탱크 부품까지 공급이 늘면서 연 매출이 기존 350억에서 이제는 400억에서 450억 원까지도 성장할 걸로 보더라고요. 네, 성장세는 좋아 보입니다. 특히 이게 주문 생산 방식이라 재고 부담이 전혀 없다는 거. 이게 또 매력적이거든요. 성장은 좋은데요. 근데 그게 너무 특정 대형 고객에 의존하는 구조는 아닌가 싶어요. 쿠팡이나 서호하이텍 같은 곳들요. 의존도 문제? 네. 만약에 이 고객들하고 계약 조건이 바뀌거나 물량이 줄어들면 매출에 바로 타격이 올 수 있잖아요. 안정적인 캐시카우라고 해도 그 안정성이 계속 유지될지는 글쎄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죠. 하긴 그런 위험은 있겠네요. 그럼 자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성과가 기대되는데요. 그린케이팜 같은 경우 신세레푸드랑 여름딸기 60톤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네, 그건 봤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던가요? 네, 그리고 쿠팡의 샐러드도 추가로 런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손익분기점, BEP 달성이 목표라고 하고요. 자, 근데 그 BEP 달성은 아직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목표죠, 아직은. 실제 달성할지는 결국 그 여름딸기랑 샐러드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에 달린 거죠. 신세계푸드 계약은 물론 좋은 신호지만 쿠팡 런칭도 아직은 예정인 거고 성과를 확인해야죠. 그린피쉬팜은요? 거긴 가공 공장 새로 짓고 흑자 전환 성공했다던데요. 네, 흑자 전환은 했죠. 근데 그린피쉬팜은 과거에 2020년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 2022년에는 또 침수 피해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맞아요. 침수 피해 컸었죠. 네, 우량이라는 게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리고 그때 그 침수 피해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도 아직 절반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상태고요.
이런 과거 이력은 운영 리스크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죠. 네, 그런 위험 요인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플러스의 핵심 기술력,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 업다운 시스템이나 에너지 효율 높이는 근권부 냉난방 시스템 같은 특허 기술들. 네,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이게 국내뿐 아니라 일본, 유럽에서도 특허를 갖고 있거든요. 이 기술들이 호주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예정이고요. 그 기술 적용은 긍정적이네요. 그렇죠.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 실제 수주 잔고만 약 550억 원 정도 확보했고 여기에 이제 호주 1차분 300억, 또 곧 있을 국내 지자체 입찰에서 한 300억 정도 더 따내면 6월이나 7월 초중순쯤에는 수주 잔고가 1,100억에서 1,2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 자체는 인상적이네요. 이걸 바탕으로 2025년, 올해죠. 올해는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하고 그린플러스 별도 매출만 1,000억 원 이상, 그리고 내년 2026년에는 1,500억 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이죠? 목표는 원대합니다만, 근데 그 해외 신규 시장 개척 속도를 보면 아직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다른 해외 지역들이요? 네, 동남아 거점으로 삼겠다던 태국, 아직 뚜렷한 사업 진행이 없잖아요. 내년 이후에나 구체화될 거라고 하고요. 중국도 정부랑 MOU는 맺었지만 아직 견적 제출 단계고 3분기 초에 계약을 기대한다는 수준이지 확정된 건 아니죠. 중동 쪽은요? 중동 시장 보고 개발한다는 그 IR 차단 피복제, 그것도 아직은 연구 개발 단계잖아요. 시제품 만들고 테스트하고 실제 시장에 적용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걸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 측에서 스스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주가가 부진했다는 걸 인정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정리해보면 그린플러스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국내외 수주를 바탕으로 이 스마트팜 시장의 성장을 이끌 잠재력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미래농업의 혁신에 동참할 기회 한번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 프로젝트가 정말 순조롭게 진행될지, 또 자회사들이 안정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태국이나 중국, 중동 같은 신규 해외 시장에서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약속된 성장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죠.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동성, 이걸 감내할 준비가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단기적인 기대감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회사가 내놓은 계획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의 진짜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판단하시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